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API 등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 자료에서 네이버 API 등록하는 링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 자료에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이 API 등록하는 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지금 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한 상태이고요. 네이버 아이디까지 로그인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등록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사용 API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 API 설정을 할 때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 API 좀 추가를 하셔도 좋고요.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위해서 꼭 넣으셔야 되는 API는 이 검색하고요. 그리고 클로바, 페이스 레코니션, 그리고 팝하고 번역 이 세 개는 여러분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API를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고 싶으시면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에 대한 다 테스트 코드가 네이버 API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 기반으로 여러분이 여러가지 실습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API 종류는 지금 보시는 이 종류와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API만 설정을 할게요. 다음으로 비로그인 API 서비스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할 건지 iOS 이제 그 앱이겠죠, 모바일 앱. 저는 단순하게 웹으로 설정을 해서 웹페이지 접속하는 환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별도 웹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체킹이 됐죠. 그래서 등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돼요. 이 클라이언트 시크릿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다 주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기를 누르셔서 이 정보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곳에다가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정보가 있어야만 네이버 API에 접속을 해서 해당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습 진행하실 때 실습 코드 초기에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정보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정보를 카피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시크릿 정보는 다 문자열로 여러분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숫자 정보가 아니에요. 문자열 정보로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정보 반영해서 네이버 API 실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정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사용량 정보도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다큐먼츠 쪽에 오픈 API SDK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로바의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API 쪽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검색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이 API를
여러분이 파이썬 상에서 어떻게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실습으로 반영한 내용은 이 검색 중에서 뉴스 내용이고요. 네. 네, 등록한 API 기준으로 관련된 테스트 코드 살펴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네이버 디벨로퍼스 들어가셔서 SDK, 네, 오픈 API SDK 쪽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 API 쪽 들어가시면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검색 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검색 쪽에 요 파이썬 코드 이렇게 누르시면은 블로그 기준으로 요 정보를, 네, 네이버 검색을 해서 블로그 관련된 정보를 불러오는, 자료를 불러오는 API 호출 예제입니다. 이렇게 각 기능들에 대해서 파이썬 예제 코드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네이버로부터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아이디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네, 검색할 쿼리 정보 입력하시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이제 리스폰스 받아서 그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예제 코드들에 대해서 제가 실습 파일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요. 실습 파일 진행을 해 보시면서, 네,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그런 실습 과제들 하나씩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해 주셔가지고 여기 출력 먼저 진행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실습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실습인데요. 첫 번째로요. 먼저 실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상에 올라가 있는 파일, 과제 파일은 이제 아이파이썬 노트북으로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해당 폴더에서 이 글로브를 이용해서 과제 파일을 업로드 시킨 그 폴더 내에 과제 파일 비롯해서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 스타.점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확장자를 갖고 있는 모든 파일을 검색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임포트 시키고 패스 이 두 개를 조인시킬 거기 때문에 OS 임포트 시켰고요. 그 다음 구글 콜랩의 드라이브 이용해서 여러분이 G 드라이브에 루트 G 드라이브에 요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상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드라이브 이 패스가 여러분이 과제 파일을 실제로 업로드 시켜놓은 그 패스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패스가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 상에 존재하는 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를 열었을 때 앱에서 이 크롬 창에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구글 드라이브를 열었을 때 이제 이렇게 내 드라이브 하면서 정보가 뜨겠죠. 그랬었을 때 이 내 드라이브라는 이 폴더 이름이 앞서 보셨던 이 마이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지금 G 드라이브에다 마운트 시켰기 때문에 G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가 영어로 표현을 할 때 마이 드라이브고요. 그 밑에 어느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놨냐 그 경로 이름을 여러분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단순하게 콜랩 노트북스라는 폴더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과제 파일을 업로드 시킨 폴더 그 경로를 실제로 입력을 해 주셔야 여기서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패스를 반영을 해주시고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거기에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 글로브를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떴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아이파이썬 노트북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후에 나중에 이제 파일을 불러올 때 예를 들면은 머신러닝이건 혹은 파일 입출력을 하게 될 때 파일을 읽어드릴 때 혹은 이미지 파일을 읽어드릴 때 어떤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패스 이름을 일일이 지정해주는 게 번거롭겠죠. 그럴 때 이 글로브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패스 내에 존재하는 특정 확장자를 갖고 있는 이름은 난 다 불러오겠다. 혹은 요 내 어떤 조건식을 여러분 이런 형태를 일종의 정규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규식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음 불러오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반영을 하실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정규식에서 사용하는 이제 메타 문자가 요 스타고요. 한 글자를 표현할 땐 퀘스천이죠. 퀘스천도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정규식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본 강의에서 포함을 시키진 않았고요. 여러분이 파이썬 정규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regular expression 관련된 예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특정 폴더에 특정 경로에 아이파이썬 확장자의 아이파이썬 파일 목록을 모두 불러오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볼 실습은 타임 패키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기본적인 타임을 하게 되면 UTC 기준의 현재 시간을 실수 형태로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타임의 시간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실수로 주어지는 정보는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구조체로 반환한 게 이 로컬 타임이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할 때는 이제 ASC 타임 혹은 C 타임을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UTC 시간 같은 경우 한국 시간에서 9시간을 빼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출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커런트 타임에서 로컬 타임 했었을 때 실제로 이 타임을 찍은 서버의 시간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 로컬 컴퓨터에서 지금 로컬 타임을 찍은 게 아니라 콜랩상에서 찍었기 때문에 콜랩상에 반영되어 있는 타임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콜랩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UTC 기준 시간대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현재 시간은 실제로는 21시 43분이지만은 13시 43분이라고 뜨는 거는 지금 현재 콜랩상의 서버 시간이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슬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슬립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네, 타임의 슬립 이용해서 프린트해서 0부터 9까지를 출력하는 반복문인데 여기서 하나씩 출력을 할 때마다 1초씩 슬립을 걸어서 딜레이를 줘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딜레이 걸리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크롤링을 한다든가 혹은 스크래핑을 할 때 물론 승인된 사이트에 한해서겠지만 그 케이스일 때 하나씩 딜레이를 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파일을 읽어드릴 때 난 1초 간격으로 불러오게끔 하고 싶다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예요. 현재 2020년 전체 달력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력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이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접근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본 라이브러리 중 하나죠. 랜덤을 하게 되면 0부터 1 사이의 난수 실수를 생성을 하고요. 랜덤 인티저는 그대로 인티저를 출력을 해주겠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1부터 10 사이에 있는 난수 정수 하나를 생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6기 선택이 됐네요. 그 다음에 range 20 하면 이제 0부터 19까지의 range 범위로 리스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셔플을 한 결과예요. 이 셔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앞서 보셨던 글로브와 같이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어떤 파일을 내가 불러올 건데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파일의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글로브로 파일명을 쭉 불러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파일명의 리스트가 존재하는데 그 리스트를 셔플로 섞어주면 무작위로 파일을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도 응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실습 문제예요. 0부터 1 사이의 난수 실수 값을 20번 출력을 하고 모든 값을 new 데이터 리스트에 추가하시오. 1초의 난수 1개씩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이 슬립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 난수 실수를 생성을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예제 케이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new 데이터라는 새로운 리스트에 0부터 1 사이의 난수 실수 20번 넣은 것을 여기서 출력을 하는 구문입니다. new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위에 여러분이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new 데이터 리스트의 항목을 무작위로 섞어서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U 리스트에 나와 있었던 그 순서가 무작위로 섞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내용 무작위로 섞어서 출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아예 출력 부분까지 제가 작성을 해 놓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ew 데이터.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실습 코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API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API 앞선 실습 영상에서 보셨던 네이버 API 등록 과정을 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정보를 여러분 획득하게 되죠. 문자열 정보예요. 그 두 개의 문자열 정보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해야 이제 밑에 있는 케이스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코드 그 결과값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반영하는 파트가 있고요.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 정보 반영하는 파트가 있어요. 헤더에 이 정보를 넣어주고 리퀘스트를 보내야 네이버 서버에서 응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랑 시크릿 정보 반영해 주셔서 요 셀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예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 관련되어 있는 요 사용법 가이드라인 여러분이 참고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은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케이스들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I 종류들 쭉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요 검색 그리고 콜라바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리고 팝업 번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제 코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API 호출 케이스를 여러분이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먼저 검색에 대해서 실행을 해볼 건데요. 결과값으로 출력 결과 타입은 이제 JSON 타입으로 받을 건데 JSON은 여러분이 파이썬상에서 보셨던 셀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예요. 그런 자료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딕셔너리 형태의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사용할 때처럼 쉽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ML 같은 경우는 태그 형태예요. 꺽쇠가 포함되어 있는. 파이썬에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딕셔너리를 다뤄보셨기 때문에 제이슨 결과로 받아서 그 결과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보시면은 지금 입력 데이터 결국에는 뽑아보고 싶은 이 정보가 날씨인데요. 날씨에 대한 결과가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을 날씨로 넣어줬기 때문에 날씨에 해당되어 있는 뉴스, 서치 뉴스에 대한 정보죠. 그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블로그 정보가 궁금하신 부분은 이 뉴스 부분을 블로그로 변경을 해주시면 블로그에 대한 내용으로 검색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특정 제이슨 방식이 지금 보시는 셀과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옆에 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 value 값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각각의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 내에 포함된 내용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제이슨 구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다른 명령어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지금 워낙에 2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케이스 검색어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결과값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는
네이버 파파고 번역 예제입니다. 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번역기 중에 가장 품질이 우수한 번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한국어 번역을 할 때 구글 번역기보다 품질이 좋은, 매번 품질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는 구글 번역기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파파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번역할 문장을 여러분이 여기 인풋 텍스트에다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입력값 처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값을 리퀘스트 보내줍니다. 보내서 그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을 받았고요. 서버로부터 그 받은 응답 내용을 디코드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UTF 파일 형태로 디코딩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내용 중에서 쭉 그 번역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번역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데이터 내용들 중에서 저는 translated text 번역된 요 내용만 궁금해서 이 부분만 스플릿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번역된 문장 정보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어는 네이버 파파고 번역 품질이 어떤가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문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How is the translate quality of 네이버 파파고? 네, 번역 품질이 괜찮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품질 테스트들을 여러분이 한번 인풋 텍스트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번역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기계 번역, 이것도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룰 기반의 어떤 번역을 진행을 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기계 번역으로 넘어갔어요. 파파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번역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딥러닝 기법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그래서 퀄리티가 우수해졌어요. 이전보다. 문장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언어 번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여러분이 이 파파고 번역을 인풋 텍스트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현재 수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케이스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런 기계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진행할 부분은 실습 문제인데요. 다음의 문장을 번역 전후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번역 전 문장은 번역할 문장은 저희 이번 학기 성적은 잘 나올까요? 에 대해서 번역 결과로 Will my grades come out well this semester?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위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히 수정을 해서 결과값을 뽑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역 전 문장 input text, translated text 반영을 해주셔야 결과가 잘 출력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실습을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네이버 클로바 얼굴 인식 예제예요. 이것도 실제로 요거 관련되어 있는 API 구성됐었던 시기가 꽤 예전에 이미 모델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핫한 스타들보다는 최소 3년, 4년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친숙했었던 그런 정보들을 이용을 하셔야 얼굴 인식이 잘 될 거예요. 네, 현 시점에서 라이징 스타를 반영을 하면 아마 인식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 심지어 몇 년 전에도 한 3년 전 혹은 4년 전에도 이 정도의 얼굴 인식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API 활용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페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얼굴 인식 이름 서비스는 페이스 얼굴 인식과 그리고 셀레브러리
유명한 얼굴 인식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얼굴 인식에 대한 결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밑에 케이스는 이제 제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리스판스를 받으면은 얼굴 인식에 대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인포, 페이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랜드마크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이 랜드마크는 얼굴에서 주요한 특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 얼굴의 랜드마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눈 위치, 오른쪽 눈 위치, 코 위치, 네, 입의 왼쪽 끝, 오른쪽 끝, 성별은 무엇일 것이며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어떤 분이시길래. 에이지는 네, 49세에서 53세 사이라고 합니다. 컨피던스, 이 경우는 조금 낮네요. 이모션, 감정은 무엇일 것이다. 쭉 나오죠.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얼굴이 있다 없다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메타 정보들을 이용해서 학습한 모델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이고 이에 대한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네요. 네, 이런 정보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 첨부한 이 사진은 유재석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추측했었던 그런 정보들이 대체적으로 다 맞는 그 사진을 지금 제가 인풋 사진으로 첨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진행해 볼 케이스는 셀레브리티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유재석이 잘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에서 감지된 얼굴 수는 1개이고 사진과 닮은 연예인은 유재석입니다. 그에 대한 메타 정보, 셀레브리티 케이스 같은 경우 조금 있네요. 메타 정보가. 그래서 다양한 얼굴 인식의 메타 정보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 서비스 네임을 페이스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은 왼쪽 눈의 위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얼굴의 다양한 메타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단순히 유명인과의 인식을 통한 요 정보만 활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셀레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행해 주셔야 되는 실습 문제는요, 사진의 크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크기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네, 서비스 네임 셀레브리티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이 사이즈 정보를 출력할 수 있죠. 결국은 이 정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내에 리스판스 받은 거에 대한 그 정보가 이 데이터에 출력이 되죠. 그래서 저는 페이스 이 카운트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로 마치 여러분이 셀에 접근하시는 것처럼 접근을 하는 거예요. 셀에서 특정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밸류 값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특정 키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에 대한 밸류 값을 리턴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저는 페이스 카운트 1을 정보를 접근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얼굴의 위드스 그리고 하이트 이 정보를 접근해서 그 결과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주셔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